아, 네, 죄송합니다. 제가 저를 뮤트를 했네요. 네. 소리 들리시죠? 소리 다시 들리시죠? 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로 멍청하게 저를 뮤트를 했습니다. 네. 다시 목소리가 들리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약간 특이한 점이라고 하면 결제 협업 부분에서 콜라베이트에서 결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글 닥스에서 바로 결제를 하는 그런 기능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 부분부터 먼저 보여드리고 콜라베이트에서 결제하는 법, 그리고 뭐 5단계 보안 레벨 설정, 태그 기능에 대해서 간략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의 어떤 새로운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정확한 명칭은 콜라베이트 구글 닥스 애드온이라는 명칭으로 제품이 출시가 됐고요. 이 사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통 이렇게 구글 닥스에서 구글 드라이브 화면에서 닥스를 바로 만들어 주시면 뭐 원래는 바로 결제를 올릴 수 있는 메뉴가 그 어디에도 없죠. 하지만 이제 콜라베이트 애드온을 설치를 해주시면 그 기능을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여기 부가 기능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클릭을 해주시면 지금 저는 설치를 한 상태라서 콜라베이트라고 뜨고 있는데 콜라베이트 애드온을 설치를 하지 않으신 상태라면 여기 부가 기능 열기를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부가 기능 열기를 클릭을 하시면 다양한 서드파티 제품이죠. 서드파티 제품을 검색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한글 콜라베이트가 아닌 영어로 콜라베이트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다음과 같이 뭐 이쁜 이렇게 콜라베이트 모양이 나오죠. 저는 지금 설치를 한 상태라서 관리라고 뜨고요. 설치를 안 한 상태이면 여기에 설치라고 뜹니다. 그래서 설치를 간략하게 그냥 클릭만 해주시면 바로 이 구글 닥스 화면 안에 콜라베이트가 설치되게 되고 이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설치를 마치시면 여기 콜라베이트라는 메뉴가 생기게 되는데요. 부가 기능에 스타트 앤 가이드가 있습니다. 먼저 스타트를 누르시면 작업 중이라는 이런 어떤 싱크 표시 같은 게 뜨게 되어 있고 오른쪽에 이렇게 콜라베이트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현재 지원되는 언어는 영어인데 저희가 이걸 한글로도 지원될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개발팀에서 간략하게 여기서는 파일에 태그 붙이는 법, 그리고 파일에 태그를 붙일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결제 상신에 필요한 결제자 이름을 바로바로 올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콜라베이트에서 마찬가지로 어떤 즐겨찾기 형태로 항상 본인이 즐겨 찾는, 자주 사용하는 결제 라인을 지정해두고 사용하시는 것도 가능하고 구글 주소록에 있는 사람을 바로 불러오는 것 또한 가능하며 그리고 조직도를 이용하셔서 오르가니제이션 차트를 클릭을 해주시면 조직도, 그 회사 안의 조직도에서 사람을 클릭하신 다음에 결제자를 지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일단 항상 하듯이 그냥 매뉴얼 수동 방식으로 이제 결제자를 한번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계정은 지금 개인 넷킬러에서 사용하는 계정이고요. 저는 저희 콜라베이트 회사에서 사용하는 테스트 계정이 있는데 그 테스트 계정 이름이 존 스미스입니다. 그 사람한테 지금 바로 테스트로 결제를 상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소는 admin멜롱닷컴이고 이렇게 넷킬러 마크가 뜨죠. 사람의 정보가 이렇게 구글 플러스에 등록되어 있는 정보가 나타나게 되어 있고 그 사람이 그 문서를 결제 상신된 문서를 수정까지 가능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수정은 안 되되 그냥 보고 댓글만 달 수 있게 그렇게 할 것인가 여부를 지정을 해주시는 거고요. 저는 이 사람이 수정까지 가능하게 한번 바로 상신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동등한 1번 라인에 어떤 수평적인 다른 사람을 추가하시려면 여기 얼마든지 추가가 가능한 부분이고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그리고 1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결제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결제할 사람이 필요하시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입력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일단 데모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다 지우고 이 admin멜롱닷컴 존 스미스라는 사람한테만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Maintain Initial Access Privileges of Reviewers라고 이 메뉴가 있는데 이거는 물음표를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올리는 사람의 권한 유지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거를 클릭을 해주시면 이 파일을 상신을 하시더라도 그 다음에 그 편집 권한을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뭐 회사에서는 결제가 상신되는 순간 그 상신한 사람은 편집 같은 부분을 허락을 하지 않는 게 있어서 그거는 관리자 차원에서 그 기능 자체를 아예 오프를 시켜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기능은 이런 기능 정도가 있다 정도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나중에 관리자 콘솔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이 기능 자체를 그냥 무력화시켜버리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서브밋을 누르면 바로 이제 프로세스 마크가 뜨면서 이렇게 move 파일, 오너십이 .admin@netkillercom으로 이동될 것이다 라는 게 뜨는데 이거는 콜라베이트에서 결제를 상신하는 즉시 그 상신한 문서에 대한 소유권이 이관되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에 있는 문서 관리자에게 무조건 파일에 소유권이 이동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문서 형태를 모든 문서를 도메인에서 생산되는 모든 결제 상신하는 문서를 자산화하는 데 굉장히 좋은 그런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솔루션의 기능이 지금 구글 닥스에도 이렇게 심어져 있는 거고요. 인베드 형태로. 지금 제가 조금 늦어가지고 약간 타임아웃이 됐는데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이 파일을 중앙에 있는 이 문서 관리자에게 옮기고 콜라베이트라는 폴더로 넣을 것인가. 네, yes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결제가 진행되게 됩니다. 네,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요. 네, 결제가 상신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어드민 멜롱닷컴이라는 사람이 지금 아직 결제 안 한 상태로 바로 뜨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모든 상신 과정이 완료됐다는 것을 아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제 메일함을 보면 이렇게 성공적으로 완료됐다고 메시지가 오게 되죠. 그러면 제가 바로 존 스미스의 화면으로 넘어가서 이 문서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회사에서 테스트하는 존 스미스의 계정이고요. 새로 고침을 해보면 지금 여기 넷킬러라는 채번이 붙고 11월 27일 사이트 보고서 취합 이런 문서가 들어온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중요한 부분이 소유자 부분입니다. 소유자가 다큐멘트 매니저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다큐멘트 매니저는 아까 제가 넷킬러 도메인에서 생산한 그 넷킬러 도메인 안에 있는 중앙 문서 관리자를 말하는 거고요. 지금 이 문서를 소유하고 있는 것은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존 스미스가 아니고 그 넷킬러 계정 안에 있는 문서 관리자입니다. 존 스미스는 단지 이 문서를 어떤 공유받은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받은 결제 문서 아니면 내가 상신한 문서, 결제에 관련된 문서만 보고 싶으시면 여기 왼쪽에 결제법 결제법 메뉴를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일단 첫 번째 나타나게 되는 게 결제법과 관련된 모든 문서가 나타나게 되고 사이드 메뉴를 열어보시면 내가 받은 결제함, 내가 작성한 결제함, 그리고 작성 중인 문서 이렇게 나눠서 보실 수가 있겠죠. 지금은 이 존 스미스라는 사람이 문서를 상신을 받은 상황이니까 내가 받은 결제함에 들어가 보면 있습니다. 결제 대기 중을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네, 사이트 보고서 취합하기라는 이 파일이 있죠. 상신자는 상인킴, 제가 아까 올린 파일이고 현 결제자는 존 스미스,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클릭을 하시고 네, 보시면 이 문서의 결제법 위에 뭐 메시지를 남길 수 있다라는 메시지가 뜨죠. 여기다가 네, 이런 식으로 코멘트를 남기고 바로 승인 또는 반려가 가능하겠죠. 더 많은 기능에 보시면 프린트 프로세스, 복제라는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복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파일을 복제하는 거고요. 프린트 프로세스를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프린트 프로세스는 이 파일을 PDF 파일 형태로 자동으로 문서를 인쇄하기 쉽게끔 이렇게 설정을 해서 다운로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기능인데요. 저는 그냥 액츄얼 사이즈로 해서 PDF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보통 뭐 이런 상황은 결제를 마친 상황에서 이 문서를 인쇄를 해서 최종적으로 다른 분께 가져가거나 이런 상황에서 쓰면
굉장히 좀 깔끔하게 문서를 인쇄를 하셔서 가져가실 수 있겠죠.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동으로 다운로드 될 수 있게끔 되는 형태고요. 이제 PDF 문서를 보시면 문서 제목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상신자는 누구이고 결제자는 누구이고 지급은 무엇인지 상태는 무엇인지 이런 식으로, 제가 아까 승인을 누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상태는 대기 중으로 뜨고 있고요. 의견은 제가 의견을 남기고 승인을 하면 여기 뜨게 되겠죠. 그리고 결제법 주소 이렇게 바로 누를 수 있게끔 링크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문서 주소 또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렇게 결제법 주소, CB 워터마크, 그리고 상신자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밑에 본 내용이 이렇게 쭉 PDF 파일 형태로 제공이 됩니다. 페이지가 자동으로 채번이 붙게 되고요. 이 문서의 페이지 지정과는 상관없이 이런 식으로 쭉 PDF 파일로 깔끔하게 인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쇄 기능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콜라베이트의 PDF 인쇄 기능을 이용해 주시면 굉장히 유용하고, 바로 한번 제가 승인을 해보겠습니다. 승인 처리가 완료됐죠. 그러면 이 존 스미스라는 사람의 이메일은 어떻게 알림 메일이 오가는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상단에 보시면 모어 버튼을 누르시면 구글의 다양한 기능으로 또 연결이 되게 되어 있는데요. Gmail을 누르시면 바로 말 그대로 Gmail 화면으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업데이트 쪽을 가보면 이렇게 사인 김님이 승인하셨습니다. 상신하셨습니다. 스미스 존님이 승인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첫 번째 메일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에 상신했을 때 알림 메일이 오는 거고, 두 번째는 제가 방금 승인을 했을 때 존 스미스 존님이 승인하였습니다. 라는 이런 메시지가 뜨게 되죠. 그래서 혹시라도 어떤 상신 들어오는 문서를 놓친다거나 그러진 않을까라고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메일 알림 기능이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도 알림을 요즘은 굉장히 쉽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동기화만 잘 된다면 그런 걱정은 어느 정도 더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메인 화면으로 돌아가서 제가 평상시에 메인 화면에서 좀 설명을 덜 드리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뭐냐면 여기 왼쪽에 보시면 주소록, 드라이브, 태그하기, 활동 내역 이런 화면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주소록 부분을 클릭을 해보시면 주소록, 크게 조직도 이 두 가지 구성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주소록을 보시면 본인의 구글 계정에 등록된 모든 이런 주소가 뜨게 되고, 어떤 사람이랑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이랑 주고받은 공유받은 파일만 골라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클릭을 하셔서 검색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조직도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제임스 리라는 사람이랑 주고받은 파일을 보고 싶다라고 하셨을 때 이렇게 클릭을 하면 제임스 리랑 나 자신 스미스 존이라는 사람과 사이에서 같이 함께 공유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함께 결제법을 한 문서, 모든 문서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A라는 사람이랑 일한 걸 보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어떤 엔드 조건으로 이렇게 클릭 하신 다음에 이 두 사람이랑 A라는 사람이랑 B라는 사람이랑 같이 작업한 영역을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드라이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드라이브는 말 그대로 어떤 윈도우에서 볼 수 있는 어떤 폴더 구성, 좀 폴더 구성에 익숙하신 분들은 이 드라이브를 이용해 주시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 드라이브에서 나타나는 파일은, 이 폴더들은 모두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폴더들이 100% 연동되어서 나타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활동 내역에 들어가 보시면 어떤 사람이 어떤 문서를 수정을 했고, 그리고 어떤 문서가 언제 누구에 의해서 결제 상신이 됐고 하는 그런 내역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디폴트 값은 태그하기고요. 태그하기 여기에 함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태그함의 이 회색 태그들은 개인이 생산한 태그입니다. 그리고 황색 태그들은 도메인 전사적으로 이용하는 관리자가 만든 태그이고, 이 태그는 개인 사용자들은 어떻게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현재 태그 보기 오프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파일 목록에서 태그 보기를 클릭을 한번 하시면 화면 구성이 조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유자만 나타나게 되고, 다시 보여드리면 그전에는 소유자, 마지막 수정일, 마지막 수정자 이런 내용들이 나타나고 보안 레벨, 파일의 보안 레벨이 나와 있는데 태그 보기를 누르시면 파일의 소유자만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파일에 태그를 붙일 수 있도록 플러스 버튼이 붙게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넷킬러 제가 사이트 보고서 취합하기라는 문서를 상신을 했죠. 이 상신 완료된 문서에 태그를 붙이고 싶다면 예를 들어서 제가 저장함에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콜라베이트 웨비나라고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것 중에 제가 고를 수가 있고요. 바로 자동 완성 형태로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파란색 태그가 붙게 됩니다. 태그를 제거를 하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여기 X 버튼을 눌러서 제거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새로 고침을 해보겠습니다. 태그가 없어졌죠? 그래서 태그 역시 엔드 조건으로 검색이 되게 되어 있는데 그냥 구글 드라이브 상에서 단순히 별표 표시를 해서 이 파일은 중요해 이렇게 표시하는 어떤 굉장히 1차적인 어떤 파일 분류에서 벗어난 좀 다차원적인 파일 분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stat이라는 이 태그가 붙은 파일을 모두 보고 싶다라고 클릭을 하셨을 때 이렇게 스탯이 붙어 있죠. 스탯 붙어 있고 이렇게 모든 스탯이 붙은 파일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스탯이랑 픽이라는 태그가 붙은 파일들만 골라서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여기 스탯과 픽을 선택을 해주시면 또 스탯과 픽만 붙어 있는 이런 파일들을 보실 수가 있겠죠. 네. 일단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 제가 메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다 드린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5단계 보안 레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단계 보안 레벨 설정은 그게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사용자와 문서의 모두 1부터 5단계까지의 보안 레벨을 지정하는 것인데요. 일단 1단계가 가장 높은 단계의 보안 레벨이고 5단계가 가장 낮은 단계의 보안 레벨입니다. 현재 이 스미스라는 사람의 경우는 이 멜롱닷컴이라는 도메인의 관리자이기 때문에 1단계 가장 높은 보안 레벨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보안 등급, 최고 보안 1등급부터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모든 파일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3등급으로 지정된 파일만 골라서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3을 클릭을 해주시면 3등급을 부여받은 파일만 나타나게 되는데요. 지금은 현재 아까 태그 보기로 한 상태라서 여기 보안 레벨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태그 숨기기를 눌러보시면 3등급을 클릭하면 이렇게 파일에 보안 레벨이 이렇게 붙은 것들이 보이게 되고요. 특이한 점은 본인에게 공유가 되어 있지 않은 파일이라도 누군가 보안 레벨을 설정한 파일이라면 그 관리자는 모두 3단계면 3단계 파일, 2단계면 2단계 파일, 그 도메인에 있는 모든 보안 레벨이 설정된 문서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제 개인 이거 넷킬러 계정에서는 저는 보안 레벨이 5등급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관리자에 의해. 그래서 저는 가장 낮은 보안 등급을 부여받은 사람이고요. 그래서 어떤 파일에 보안 레벨을 설정하고자 할 때도 이렇게 보안 레벨 5단계밖에 설정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5단계 파일만 골라서 볼 수 있고 이렇게 보시면 확인이 가능하죠. 그래서 굳이 제가 만든 파일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만든 파일이라도 그 넷킬러 안에 있는 문서라면 보안 레벨 5가 붙은 문서라면 저는 모두 확인이 가능하고 다만 제가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시큐리티 레벨 5라고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편집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아무런 화면이 보이지 않는 거 지금 확인되시죠? 보시면 원래는 구글 드라이브 편집을 클릭을 하시면 여기 편집 화면이 있고 수정도 가능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화면에서는 파일의 다운로드 자체가 불가능하고 그리고 수정 자체도 안 되고 그리고 인쇄도 되지 않게 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보안 레벨이 가진 좀 장점을 잘 설명해 드릴 수 있는 화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파일에 보안 레벨이 붙는 즉시 그 보안 레벨을 부여받은 파일에 대해서는 관리자를 제외한 그 어떤 사람도 그 문서를 복사 또는 인쇄 이렇게 할 수가 없고 수정은 당연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네. 그리고 보안 레벨 관리자의 입장에서 사용자에게 보안 레벨을 매기는 방법은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해드릴 관리자 콘솔 안내 부분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관리자 콘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리자 콘솔은 여기 왼쪽에 보시면 관리자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저 같은 일반 사용자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메뉴이고 오직 그 도메인의 문서 관리자에게만 보여지는 메뉴입니다. 네. 관리자 메뉴를 클릭을 하시면 지금 현재 계정 형태, 어떤 형태로 지금 계정이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 있고 웹이나 스케줄 또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관리자 콘솔에서 모든 기능은 대부분 사이드 메뉴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요. 먼저 크게 도메인 세팅, 싱크 앤 업데이트 뭐 이런 식으로 쭉쭉 나눠져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도메인 세팅은 회사의 이름과 그다음에 문서 관리자는 누가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지정을 해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왼쪽 상단에 들어갈 넷킬러 이 화면처럼 왼쪽 상단에 들어갈 로고도 지정을 해주실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싱크 앤 업데이트 부분인데 이 부분은 구글 앱스에서 어떤 정보를 개인 정보를 가져올 때 잠시만요. 이동을 하고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5가지를 싱크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구글에서는 모든 개인정보를 서드파티 제품이 가져갈 때 그 정보를 가져가는 것에 허락을 득해야 되는 과정을 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개인정보를 중시하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 다큐먼트 템플릿, 말 그대로 문서 템플릿이고요. 조직도, 그 도메인 안의 사용자 정보, 그리고 뭐 그룹스 정보, 이런 것들 모두 가져오려고 할 때 싱크를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새로 들어오고 나서 정보를 다 업데이트를 했는데 왜 콜라베이트에 업데이트가 안 될까라고 고민하시기 전에 싱크를 눌러보시면 자동으로 콜라베이트에 그 새로 입사한 직원의 정보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유저 매니지먼트를 들어가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보안 레벨 설정도 가능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을 액티브 유저로 지정을 할 것인가 어떤 사람을 논 액티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잠깐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잠깐 퇴사를 했다가 다시 돌아올 사람이면 논 액티브 상태를 해제를 했다가 다시 액티브 유저로 돌려주시고 뭐 이런 과정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그 사람의 부서 이런 정보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특정 사용자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시큐리티 레벨을 지정을 해주시면 현재 5단계 보안 레벨을 받고 있는 이 데모 7이라는 사람을 뭐 3단계로 바꾸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유저 액티베이션, 액티베이트, 디액티베이트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체인지 프리빌리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반 사용자로 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사용자를 어드민,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관장하는 어드민으로 지정할 것인가 여부도 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 앱스 유저, 리모트 드라이브 유저라고 되어 있는데요. 리모트 드라이브 유저를 클릭을 하시면 어떤 외부 지메일이나 아니면 외부 도메인, 구글 앱스에 사용하는 외부 도메인, 사람들이랑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나 볼 수가 있습니다. 가격적으로 일단 구글 앱스 유저라고 하면 그 도메인 안에 포함된 구글 앱스 플러스 콜라베이트 유저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연 $40의 가격으로 이용을 하시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외부 파트너사나 아니면은 뭐 고객 이런 사람들이랑 콜라베이트를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리모트 드라이브 유저를 눌러주신 다음에 그 각자 사람에게 어떤 보안 레벨을 부여를 할 것인가 뭐 이런 거를 지정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사람을 리모트 드라이브 유저로 추가를 하고 싶다 하시면 여기다가 이메일 주소를 간략하게 이거는 제 개인 지메일 계정인데요.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신 다음에 Invite Now를 눌러주시면 그 사람에게 초대장이 전달되고 그 사람은 또 이 도메인 안에 어떤 콜라베이트 유저처럼 이렇게 활동할 수 있게끔 초대장이 가게 됩니다. 다음으로 매니지 그룹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매니지 그룹스는
구글 앱스 안에 있는 어떤 그룹스 정보가 모두 그 싱크를 눌렀을 때 동기화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리모트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그 리모트 드라이브 유저에게 어떤 기능을 활성화시킬 것인가. 예를 들면 문서를 생성을 하게만 할 것인가. 그리고 결제까지 가능하게 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필요한 기능만 골라서 리모트 드라이브 유저에게 바깥에 있는 외부 유저에게 부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회사에서 같이 쓰는 어떤 템플릿이 있는데, 공유 템플릿이 있는데, 그런 공유 템플릿을 바깥 사람한테는 별로 공유하기 싫다.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 이 4개, create document부터 create process, 말 그대로 결제 시작까지 이 4개만 활성화를 해주시고, 이렇게 왼쪽으로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show shared template, 그러니까 공유 템플릿은 볼 수 없게끔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거는 비활성화된 상태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조금 거꾸로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이쪽이 활성화된 기능이고요. 이쪽이 활성화할 기능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능이 왼쪽에 남아있다면 그 기능이 비활성화되어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이 5가지 기능이 현재 모두 활성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리모트 드라이브 기능 자체를 끄고 싶으시면 여기서 당연히 오프하시면 또 그 해당 기능 자체를 아예 무력화시킬 수도 있고요. 다음으로 태그로 넘어가면 이 태그는 아까 메인 화면에서 황색으로 뜨는 태그, 말 그대로 공유 태그를 지정을 해주시는 거고요. 개인 사용자별 태그를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공유 태그로 넘기고 이런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홈이라는 공유 태그 더 이상 쓸모없어 이렇게 판단이 되시면 바로 여기서 X 버튼을 누르시고 제거를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고 새로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 태그 그냥 개인이 사용하는 태그면 충분해 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냥 아예 공유 태그 자체를 꺼버리실 수도 있고요. 다음으로 워크플로우로 넘어가면 결제 협업과 관련된 세부 세팅인데요. 첫 번째로 시그니처 같은 경우는 결제할 때 어떤 전자인감이나 서명 같은 게 들어가게 할 것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 첨부 파일은 콜라베이트에서 이메일을 받으면 이메일에 있는 첨부 파일을 모두 구글 드라이브에 업데이트하는 식의 어떤 그런 첨부 파일에 익숙한 사용자를 위한 그런 기능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기능을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 하시는 것이고요. 코멘트는 아까 제가 결제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적었던 코멘트의 활성화 비활성화고, 딜리게이션은 정결 기능, 그리고 레퍼런스 링크 같은 경우는 PDF 인쇄를 했을 때 어떤 참고한 기사나 다른 자료 같은 게 있을 때 레퍼런스 링크를 달게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여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패러럴 어프로벌 옵션, 이거는 동등한 라인에 예를 들어서 1번에 3명의 결제자가 있을 때 한 명만 결제를 해도 바로 2번으로 넘어가게 할 것인가, 아니면 모든 3사람이 결제를 했을 때 다음 단계로 다음 수직적 결제 단계로 넘어가게 할 것인가 여부를 결정을 하는 거고요. 예를 들면 proceed anyway 같은 경우로 되어 있으면,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으면 만약에 한 사람만 결제를 해도 그 다음 2번에 있는 결제자에게 결제 프로세스가 이렇게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enable keep permission 같은 경우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결제를 상신하는 사람이 결제를 상신하는 그 순간에 문서의 편집권을 유지할 수 있게끔 선택하는 그 옵션 자체를 활성화할 것인가 비활성화할 것인가를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프를 해주시면 아예 그 옵션 자체를 볼 수가 없고, 그리고 문서를 상신하는 사람의 입장에선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본인의 편집 권한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CC 그룹 이메일이 있는데 이거는 참조, 그 다음에 협조처, 삽입 기능이고, 이따가 잠깐 간략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셋 에디 프로세스는 문서를 상신한 사람이 그 상신한 문서에서 오류가 발견됐거나 그럴 때 문서 프로세스 자체를 거두거나 아니면은 그 안에 있는 결제자 정보를 바꾸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여부를 어떤 관리자 차원에서 결정을 해주시는 메뉴입니다. 그리고 밑에 닥스 넘버 폴리시, 카테고리, 템플릿, 시큐리티 이런 게 있는데, 시큐리티부터 설명을 드리면, 시큐리티 레벨은 아까 설명드렸던 5단계 보안 레벨 기능을 켤 것인가 끌 것인가를 여기서 결정을 해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템플릿은 전사적으로 사용하는 어떤 공유 템플릿이
있을 경우에 여기서 바로 관리자 차원에서 생성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저희가 사용하는 게 뭐 expense report form 이런 게 있는데 이거를 클릭을 해보면 템플릿 이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정렬 순서는 뭐고, 템플릿 종류는 뭔가, 뭐 폼인지 리걸인지 뭐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템플릿을 삭제, 수정, 뭐 초안으로 저장 이렇게 해당 세부 메뉴가 있죠. 그래서 선택 가능한 부분이고, 그렇다면 이 공유 템플릿은 어디서 보느냐 라는 질문이 생기겠죠.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결제협업 메뉴로 다시 돌아가셔서 사이드 메뉴를 여시면 내 템플릿, 공유 템플릿 이 두 가지 메뉴가 있습니다. 공유 템플릿에 들어가면 관리자가 만들어둔 어떤 전사적으로 사용하는 공유 템플릿을 여기서 모두 보실 수가 있고요. 클릭을 하면 이번에는 바로 결제법을 준비 중입니다 라는 이런 메시지가 뜨게 되고, 잠시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 템플릿 안에는 그 어떤 파일의 템플릿 뿐만 아니라 결제 협업 라인에 태워져 있는 모든 사람들의 정보 또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일이 열리고 있는데 열리면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내 템플릿 같은 경우는 어떤 그냥 관리자 차원에서 생성한 템플릿이 아닌 도메인 내 개인 사용자들이 그냥 자기가 자주 쓰는, 예를 들어서 1일 보고 양식 이런 게 있다면 그냥 개인이 쓰는 양식을 저장해두고 그때그때 쓰는 템플릿 메뉴고요. 좀 평소보다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는데 잠시만 기다리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새로 고침을 하고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오래 걸린 적이 없는데 다시 클릭을 해보면 네, 이동이 됐죠. 원래는 이게 정상입니다. 네, 익스펜스 리포트라 해서 이렇게 저장된 파일에 양식이 뜨게 되고, 그리고 오른쪽 바 메뉴를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오른쪽 바가 있을 때 이렇게 화면에 좀 간섭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이 석산 메뉴 이쪽 사이드 메뉴를 눌러주시면 비활성화 시키실 수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공유 파일이 몇 개가 이 템플릿 안에 저장이 되어 있는가를 확인하실 수 있고, 총 파일은 4개까지 한 결제 템플릿 안에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로 이 파일에 대한 태그도 붙이실 수 있고요. 결제법 메뉴를 열어보시면 사용자 검색을 통해서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결제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사용자 정보를 입력을 하고, 만약에 이게 정말 중요한 정보면 남이 수정하면 절대 안 되는 문서이면 코멘트만 가능 메뉴를 찍어주시고, 이런 식으로 바로 상신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현재 권한을 유지합니다. 이 부분은 저는 선택을 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 문서를 상신을 하는 즉시 이제 이 문서에 대한 편집 권한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고요. 결제법을 눌러보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결제법 방식의 반대죠. 이제 스미스 씨가 저 김상인이라는 사람에게 결제를 한 상황입니다. 그럼 다시 김상인으로 돌아가 보면 이렇게 멜롱닷컴이라는 채번이 붙은 이런 문서가 하나 생성이 됐죠. 연두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다는 건 이 파일이 그냥 단순한 파일이 아닌 결제법 프로세스를 타고 있다는 표시고요. 클릭을 해보면 지금 여기 연필 화면을 누르면 편집이 가능한데, 바로 편집 화면으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그러니까 스미스라는 사람이 저에게 상신한 문서를 바로 확인을 하고, 그리고 아까 제가 코멘트로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어떤
문서에 대한 직접적인 수정은 당연히 불가능한 것이고요. 그래서 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제가 바로 승인하는 것 또한 가능하겠죠. 그렇게 하면 이 파일에 대한 승인 처리는 모두 완료가 되게 됩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제가 준비했던 웨비나는 거의 끝난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제가 좀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이나 아니면 조금 더 알고 싶으신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어떻게 오늘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답이 없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유익하셨다니까 정말 다행이고요. 이렇게 30분 정도 이렇게 시간 내시는 것도 사실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항상 배우고자 하는 열의를 가지고 참가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파이어 닉네임 쓰시는 분, 실례지만 그 이메일 주소를 조금 알 수 있을까요? 제가 끝나고 혹시 자료를 보내드리고 그런 경우가 가끔 생기기도 하는데, 제가 이메일 주소가 지금 안 치시고 입력을 안 하시고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지금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요? 30분은 네. 그렇다면 항상 매주 꼭꼭 이렇게 재밌는 닉네임으로 참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네. 덕분에 항상 많이 웃습니다. 파이어 닉네임 쓰시는 분 지금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렇게 밑에 채팅 메뉴 밑에 보시면 특정 사람에게만 채팅을 보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메일 주소를 보내주셔도 제가 좀 도움 드리는데 좋을 것 같아요. 에돈 콜라베이트 말씀이시죠? 다시 돌아가서 설명을 드리면 네, 지금 현재는 일단 모두 도움말 빼고는 이 도움말도 제가 지금 구글의 언어 자체를 한글로 돌려놨기 때문에 도움말이라고 뜨는 거고 나머지 스타트나 가이드 부분은 현재 영어로 제공이 되고 있죠. 그러나 이게 일단 생긴 지 한 달 정도 된 기능이고요. 지금 현재 계속 지속적인 제품 개발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언제쯤 이거 한글 지원이 될지 개발팀에 한번 질문을 해보고 또 후속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어로 이제 워낙 글로벌한 제품이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도 많이 쓰고 그 외에 유럽 쪽 아시아에서도 많이 쓰기 때문에 일단 언제나 첫 번째 언어는 영어입니다. 영어가 개발이 되고 그 다음 버전이 한글 버전이고 이런 식으로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시기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개발팀 통해서.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반지하 제왕님 저기 누구신지 알 수 있을까요? 항상 이메일 주소를 입력을 안 하시고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닉네임만 알고 어떤 분인지를 잘 몰라가지고 정보를 못 드리고 있는데 제가 괜한 질문을 드린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의 일단 웨비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오늘 하루도 추운데 날씨 많이 추워졌는데 항상 두껍게 잘 입으시고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반지하 제왕님이 누구신지 알고 싶은데 별로 말씀이 없으시네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10초 뒤에 웨비나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